예, 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어제까지 티쿤 글로벌은 현지와 독립몰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나 또 성공한 여러 사이트들은 대개가 독립몰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독립몰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브랜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독립몰이 궁극에서는 가장 기본 영업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독립몰로 하려고 하다 보면 독립몰로 하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단품들인데요. 이제 단품이 뭐냐면 이제 상품 가지수가 많지 않고 한 가지, 심할 때는 한 가지, 때로는 서너 가지밖에 안 됐을 때 이것도 독립몰로 진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혹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어디에 입점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그 단품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해외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단품 사이트죠. 그러니까 뉴 아쿠아픽 이렇게 들어가서 제품 소개를 보면 뭐 거의 하나죠. 하나, 뭐 몇 가지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걸 여섯 개를 가지고 과연 쇼핑몰, 해외 진출, 독립몰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아쿠아픽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잘 봐주시는 대표님 상품도 일종의 단품이죠. 우리 회사에서도 3개를 쓰고 있던데요. 이렇게 랩핑기입니다. 랩핑기. 이 랩핑기를 단품인데 이거를 해외 지판 쇼핑몰을 열어서 팔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야옹 친구라고, 이거는 파리 잡는 거예요. 해충 잡는 기기인데요. 손에 묻거나 해충이 피를 흘리고 벽에 붙어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상품이 몇 개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팔 거냐 하는 거예요. 해외에 전부 다 단품이죠. 이제 등산 스틱만 전문으로 파시는 분이세요. 다른 거 아예 안 만들고 등산 스틱만 파시는데, 이분은 해외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예요. 여전히 역시 단품입니다. 이런 단품을 해외에 내보낼 때 역순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단품 사이트 5개가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갈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해외 직판, 독립몰식 해외 직판이든 온라인 수출이든 해외 직판을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약간 의아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팔던 대로 일본에 팔면 똑같거든요. 근데도 한국에서는 멀쩡하게 잘 파시다가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시를 한번 봤었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 못 보는데 내려갈 때 본다는 거죠. 뒤집어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일본에 적용하면 그대로 똑같은 것, 이런 것도 일본에 판매한다 그러면 전혀 전혀 다른 것처럼 느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일본에서는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품 어떻게 팔았을까? 그걸 똑같이 일본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품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쇼핑몰을 열어놓고 팔듯이 일본에도 그렇게 쇼핑몰을 열어놓고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 분이 그 페인트, 그러니까 독일산 페인트를 단품이었는데 일본에 진출시켰다가 실패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단품이어서 실패했다기보다 워낙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에도 단품은 그렇게 진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요령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단품에 해당되진 않지만, 단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해외에 진출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아쿠아픽 사장님 정말 많이 파시거든요. 나중에 이계우 사장님 한번 만나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분은 전시회 참여를 핵심 비즈니스 방식으로 삼아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팝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가 해외에 팔 때, 단품을 해외에 팔 때는 전시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하고 결합시키는 게 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시회에 참여하는 목표는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판다기보다 바이어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쿠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 그 다음에 공기간판, 이런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전시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드프린트는 인쇄물, 판촉물, 현수막, 에어간판, 용기, 부직포, 가방, 노보리 깃발, 이런 걸 파는 티쿤도 일본 전시회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전시회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참여를 하고, 또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움을 받아서 전시회에 많이 참여합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목표는 어쨌든 바이어 발굴이고, 가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목표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명함을 받아오는 것,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돌아온 뒤에 전화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전시회는 한번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기는 무척 힘들고요. 같은 전시회에 뭐 3년, 5년 가야 바이어를 이렇게 발굴하게 되는데, 지금 온라인 시대에는 이 전시회 참여와 온라인을 잘 결합시키면 훌륭한 해외 직판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전시회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카탈로그가 사실은 홈페이지입니다. 이 종이로 된 카탈로그는 글자가 잘못되었거나 가격 표기를 잘못했거나 이럴 때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배포되고 나면. 그리고 신상품이 나와도 업데이트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홈페이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수정하고 또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를 나가기 위해서도 저는 쇼핑몰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이 가장 좋은 카탈로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시회도 나가지 않고 홈페이지도 없다면 해외 진출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는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무조건 만들어 놓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온라인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컴파스도 이용하고 코트라도 이용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방법으로 바이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시회 참여가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어를 찾는 가장 좋은 수단도 전시회고 쇼핑몰이고 그 다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판 쇼핑몰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해외로 진출하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진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카탈로그로서 쇼핑몰은 그냥 컨텐츠만 보여주는 쇼핑몰이기보다 실제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인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어를 만났을 때 늘 칼끝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어들은 늘 그 얘기해요. 너희들만 파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은 우리 약점을 아는 거죠. 자기 말고는 바이어 잡기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함부로 그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온라인 선상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독자로 우리 힘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이어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티콘 글로벌이나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 싱가포르에 직판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이미 자기 고객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안 사줘도 우리는 팔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하고 너 아니면 나는 못 팔아 하고는 인생 자체가 뒤바뀌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해 두고 또 실제로 팔고 있어야지 바이어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바이어를 잡아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우리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본에
직판할 수 있는 쇼핑몰을 갖고 있으면 중국에서도 바이어들이 옵니다. 실제로 화장품 사이트 중에 어떤 사이트는 한국에선 잘 못 팔아요. 그렇지만 일본에 직판할 수 있는 화장품 사이트를 열어놓고 중국 바이어를 모집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도 팔고 있는 상품이다. 이게 실제로 홍보나 마케팅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본에다가 사이트를 열어놓고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일본이나 중국에 단품이어도 사이트를 열어놓고 팔고 있으면서 바이어를 유치하는 방식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를 팔 때는 10,000원인데 100개 살 때는 하나당 7,000원에 팔고 500개 살 때는 하나당 5,000원에 팔고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도 이미 그렇게 다 팔고 있거든요. 명함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팔지 않습니까? 100매일 땐 얼마, 200매일 땐 얼마, 500매일 땐 얼마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최종 소비자에게도 팔고 바이어에게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한 달 구매액이 500만 원이 넘을 때는 얼마 할인해 주겠다 하는 방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는 소매로 팔면서 도매업자를 유치한다. 이 전략을 쓸 수 있고 또 이 전략을 가지고 단품을 파는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기계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판 쇼핑몰은 가장 좋은 카탈로그고 직접 고객에게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티콘을 이용했을 경우는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티콘을 이용해서 단품을 팔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두면 티콘은 물건이 팔렸을 때에 한해서 수수료 8%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8%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면 뭐 쇼핑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들어가는 지출은 기본 결제를 붙여준 대가, 시스템 이용료,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결제 대행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결제 대행사가 월 10만 원 정도, N으로는 10,000엔 정도를 받아가는데 그거 말고는 받아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품이어도 일단은 해외에 직접 팔 수 있는 쇼핑몰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미 그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팔고 있으세요. 똑같이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 하시면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파는 그 방식하고 그 방법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파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구상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에 물건을 팔 때 부산에다가 대리점을 내거나 지점을 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창고를 얻지 않습니까?
티쿤 글로벌은 택배 박스 팔 때 일본에다가 창고 열었어요. 그건 부산에다가 창고 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해외 직판이라고 해서 해외 판매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단품이라고 해서 못 팔 것도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맞춤옷, 간판, 포토북 같은 것도 독립몰로 운영할 수 있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문할 거 없으시죠? 금요일입니다.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